안녕하세요. 첫 단어부터 파악하는 영어 시험 전략 첫 단형의 튜터 SB입니다. 오늘은 과거 분사가 동사로, 형용사로, 그리고 부사로 사용되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린 현재 분사와 함께 연결시켜서 공부를 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사구가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구를 만드는 재료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동사 원형, 그 다음에 현재 분사, 그 다음에 과거 분사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동사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사구를 만드는 개념은 밑에 있는 것처럼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동사로 나타내는 감정과 추측,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는 개념. 두 번째는 완료의 개념. 그 다음 세 번째는 진행의 개념. 그 다음 네 번째는 수동의 개념. 이렇게 네 가지 개념을 가지고 동사구를 만드는데 이 중에서 세 가지 경우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고요. 그리고 수동이 맨 뒤에 온다라는 것. 그리고 감정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는 맨 앞에 있다라는 것. 그렇게 일단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동사가 만들어내는 우리가 알고 있는 can이나 may나 must와 같은 그런 조동사들이 동사 원형하고 합해져서 감정과 추측, 주관적인 감정과 상태의 색깔을 설명하는 그런 동사구를 만듭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1번에서 have, has, had 다음에 동사 원형의 ed, 과거 분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불규칙까지 포함해서 have 플러스 pp 이렇게 하면은 완료라고 하는 개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비동사와 동사 원형의 ing 이렇게 해서 현재 분사를 써서 비동사와 합해져서 진행의 개념을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비동사와 동사 원형의 ed 그리고 불규칙까지 포함해서 수동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드는 것입니다. 동사가 하나일 때는 비동사나 일반 동사 둘 중에 하나이지만 이렇게 네 가지 개념이 조합되어져서 다양한 동사구의 형태를 만듭니다. 여기에서 순서가 바뀌면 안 되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수동 개념이 제일 마지막에 온다라는 것. 일단은 그것부터 먼저 기억을 하시면 차츰차츰 이해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차례대로 오늘의 주제인 과거 분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거 분사가 동사구로 사용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그 비교 예문에서 보면 He finished the report 이 부분은 과거 분사가 아니라 그냥 과거를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규칙 변화에서 과거나 과거 분사는 ed로 끝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거 동사인지 아니면 과거 분사인지 그런 부분이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일단 어느 정도 경험을 하고 확실하게 구분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충분히 자신 있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매력적인 부분이 있어서 제목도 일부러 그렇게 한번 붙여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1번 예문에서 보면 I have just finished the report. 여기서는 have 플러스 pp죠. 앞에 있는 have가 현재형이기 때문에 현재 완료라고 한 것입니다. 이 현재 완료라고 하는 것은 과거 어느 시점부터 현재까지 기간에 걸쳐진 동작과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just라고 하는 완료 장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막 끝냈다. 그 보고서를 쓰는 것을 끝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Was the book written by her? 그 책은 그녀에 의해서 쓰여졌습니까? 라는 표현이죠. 여기에서는 비동사 과거형이 왔고 과거분사 이렇게 해서 수동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완료와 수동태를 만드는 동사구로 사용되는 게 과거분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3번에서는 동사가 3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has been 하면은 현재 완료죠. 그 다음에 be 플러스 pp 하면은 수동태. 그렇다면 현재 완료 수동태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료와 수동의 개념이고 수동이 제일 마지막에 온다라는 거. 그 부분을 항상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 이유는
뒷부분에 뭐가 나올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점만 잘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끝마쳐졌습니까? 그 사람에 의해서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에서는 will have been finished 마찬가지로 조동사 동사원형 그 다음에 have 플러스 pp 완료 그 다음에 be 플러스 pp 수동 그러니까 미래 완료 수동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은 다음 주까지 끝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에 있는 것이 뒤에 뭐가 나올지를 결정하는 문장의 본동사라는 것을 판단하시고 항상 수동 개념인지 아닌지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5번 경우에는 The report is being written by Tom 이렇게 되어 있죠. is being written 이라고 하면 현재 진행형의 형태로 되어 있고 be 플러스 pp니까 현재 진행형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진행과 수동이 어우러져서 동사구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보고서는 지금 탐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사구로 사용되는 부분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형용사구로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영어에서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 형용사로 사용되는 경우이죠. 그리고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사용됩니다. 명사를 꾸며주는 한정용법과 그 다음에 주격보호, 목적격보호가 되는 서술용법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럼 첫 번째 1번에서는 there are, 있다라는 얘기죠. 이 부분에서 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fallen leaves, 떨어진 나뭇잎들, 다시 말해서 낙엽들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in the backyard, 뒷마당에. 그렇다면 이거는 과거 분사가 뒤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한정용법이 되겠죠. 이렇게 한 단어일 때 그럴 때는 앞에서 수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뒤에서도 수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서는 그 군인들은 wounded at the battle, mourned in pain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wounded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뒷부분에 mourned라고 하는 동사 형태가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동사 뒤에는 본동사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한 문장 안에 동사가 두 개라면 접속사 한 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접속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 wounded라고 하는 것이 부상시킨 것이 아니라 부상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과거 분사로 그 군인들의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투에서 부상을 당한 그 군인들이 신음을 했다 이런 얘기죠. 고통 속에서. 그래서 부상 때문에 고통으로 신음을 했다라는 것.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험에서 항상 출제되는 부분이고 실제 사용할 때도 굉장히 많이 회화편에서도 등장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서는 he was exhausted. 자, 여기에서는 비동사 다음에 주격 보호로 사용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he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상태이냐, 아주 기운이 소진된 기진맥진한 상태였다라는 뜻입니다. After driving for 5 hours, 5시간의 운전 후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4번에서는 I had my hair cut. 저기서 had라는 동사가 나오고 사역동사죠. 그래서 머리카락이 잘려지는 상태가 되도록 시켰다. 그래서 여기 끝에 있는 cut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이 머리카락하고의 관계에서 머리카락이 잘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분사 형태를 썼다라는 것. 이런 부분이 항상 시험에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분사든 과거분사든 항상 설명해 주거나 꾸며주는 그 명사가 바로 의미상 주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교 예문에서 보면 the accused라고 해서 이 과거분사 형용사가 앞에 있는 정관사 더와 합해져서 우리가 더 플러스 형용사 하면 복수보통명사, 단수보통명사, 추상명사 이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발을 당한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법률용어로 피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나타나야 한다. 법정에 출두를 해야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과거분사가
정관사 더와 합해져서 명사로 사용되는 경우도 가끔씩 출제되고 있다는 것, 그렇게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사구로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자, 1번 예문에서 보면 written in English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서 written이라고 하는 과거 분사가 왔을 때 뒷부분에 컴마 다음에 주어 동사의 주절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주절인지 알 수 있는 이유는 접속사가 없기 때문이죠. 주절은 접속사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 주절이 있고 앞부분에 과거분사 형태가 올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부사구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written 앞에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은 의미상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책이 영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책은 읽기가 아주 어려웠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어떤 접속사의 의미가 생략됐는가는 문맥적으로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written만 보고 이게 이유인지 양보인지 시간인지 조건인지는 알 수가 없죠. 문맥적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being이 생략된 분사구문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번에서도 having been born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태어났는데 into a poor family, 가난한 가족에게 태어나서, 그리고 he had a hard time studying in school,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데 아주 어려움을, 힘든 시간을 가졌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having been born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having been이니까 완료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be 플러스 pp이기 때문에 수동의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료의 개념과 수동의 개념이 둘 다 들어있는 완료 분사 구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는 주절의 주어인 he와 일치하기 때문에 생략한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가족에게 태어나게 되어진 그것이 먼저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법적 구조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파악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분사구문에서 being이나 having been은 언제든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being이 생략된 건지 having been이 생략된 건지는 문맥적으로 판단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서는 Tom having left the office, I began to write my report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뒷부분에 컴마 뒤에 주어 동사가 있기 때문에 뒷부분이 주절입니다. 근데 앞에 부분에 Tom이 나오고 having left라고 하는 특이한 형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 Tom이라고 하는 것이 뒤에 있는 주절의 주어와 다르기 때문에 의미상 주어를 써준 것입니다. 분사구문의 의미상 주어는 주격의 형태로 그대로 써주는 것이죠. 그래서 Tom이 having left니까 완료의 개념이 들어갔죠. 떠난 후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사무실을 떠난 후에 나는 쓰기 시작했다. 나의 보고서를. 이렇게 해서 완료의 개념이 들어간 완료 분사 구문이고 의미상의 주어를 다르기 때문에 써준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과거 분사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오늘 드린 설명이 영어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